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 3개월 정도 시점에서 구입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확인된 정보를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2.2 디젤에는 자동 8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그룹입니다. 어느덧 카니발의 20부 영상을 소식으로 알려드리게 되었네요. 카니발 일부 소식을 작년 여름에 알려드렸는데 20부 영상이 될 때 보통 신차가 출시되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곧 카니발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역시 많이 설레이고요. 기대가 되는 차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확정된 출시 일정 그리고 20부 영상을 알려드리면서 변경되거나 세부적으로 확인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혹 구독자분들께서 왜 다른 채널보다 정보가 좀 늦느냐 이런 문의도 해주시는데요. 콜라보를 통해서 관련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또한 2차, 3차 벤더 업체를 통해서도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조회수까지 연연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번 더 확인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틀린 정보가 있었죠. 이럴 경우는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20부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4세대 카니발 코드명 KA4의 사전계약 일시가 확정되었습니다. 사전계약 일시는 7월 21일 다다음 주 화요일이죠. 앞으로 12월이 남았는데 이제 실내 공간을 포함한 이런 정보들이 오픈이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최근 채널 영상에서 소렌토 사전계약 일정이 일주일 정도 앞당겨지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 주 텀을 두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정식 발매는 8월 10일 월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예상이라면 이때부터 리얼한 시승기가 올라오게 될 것 같습니다. 생산 계획을 보면 7월에 1300대, 8월에 9000대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지난 7월 영상에서 생산량을 처음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당시의 생산량은 7월달에 3000대, 8월달에 8300대 수준이었죠. 7월에 먼저 생산되는 물량을 조금 조절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마도 초기 물량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한 것 같습니다. 초기 생산이 포함된 물량에서 시승을 위한 차량이 있겠죠. 또한 전시 차량이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 한 1300대 정도가 생산되는 물량 중에서 소비자가 실제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은 제 예상이지만 아마 9000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진행된 사전 계약을 보게 되면 보통 2만 대 정도 가까운 수량을 볼 수가 있죠. 카니발의 경우도 아마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차량이 빠르게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첫날 오전에 계약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첫날 오전에 계약이라고 해서 제가 마치 계약을 부추기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빠르게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전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출시가 되고 저는 3개월이 지난 시점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예전에는 6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안정화가 되었다면요. 최근에는 3개월이 된 시점부터 초기 이슈를 포함한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 3개월 정도 시점에서 구입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안정화가 되면 또 원가 절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준이라면 신차가 출시가 되고 3개월 시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초기에 출시될 엔진은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 디젤 2.2 UR 엔진이요, 3.5 엔진 이렇게 두 가지만 출시가 됩니다. 이 자료에서 제가 그동안 안 알려드렸던 정보가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변속기 타입입니다. 8단 변속기로는 충분히 파악이 되었지만 2.2 디젤 엔진과 새롭게 조합될 변속기가 기존 유압식 변속기인지 아니면 새롭게 출시된 8단 DCT 변속기인지 사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출시된 소렌토의 경우 8단 DCT 조합이 되었기 때문에 신형 카니발에서도 8단 DCT가 유력해 보였죠. 하지만 어디에서도 DCT라는 정보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였죠. 이번 주 화요일 자동차 배기가스 인증 시스템인 KN CIS에서 카니발의 배기가스 인증 정보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저도 자세히 보고요. 또 제가 직접 검색해본 결과인데요.
총 12종류의 차량에 대해서 인증이 승인받았습니다. 디젤과 가솔린 차량이 있고요. 7인승, 9인승, 12인승까지 인증이 진행되었고 통과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V80의 경우 인증 때문에 출시가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좀 연기가 되었는데요. 카니발은 배출가스 인증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실 언제든지 빠르게 출시가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반가운 소식입니다. 확인된 정보를 일부러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2.2 디젤에는 자동 8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5 엔진에도 자동 8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엔진은 디젤 2.2와 가솔린 3.5가 초기에 출시가 된다는 점을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요. 인증된 내용을 본다면 가까운 시일에 가솔린 2.5 엔진이나요. 또 많이 기다리시는 하이브리드 엔진은 당장 출시가 되지 않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차량도 인증이 승인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렌토의 화면인데요. 이렇게 인증 현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초기 라인업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되지 않는 점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확인된 정보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자동 8단 변속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렌토에서는 새롭게 선보인 8단 DCT가 신형 카니발에선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혹시 8단 DCT인데 자동 8단으로 표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출시된 소렌토의 인증 내용을 보시면 정확하게 DCT 8단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형 카니발에는 DCT 타입이 아닌 자동 8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압식 변속기죠. 기존부터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신기술이 적용된 8단 DCT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제법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톤이 넘는 정말 무거운 하중하고요. 내구성까지 고려해 본다면 어쩌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유압식 변속기로 적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형 소렌토를 직접 실승해 보면서 DCT가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특유의 꿀렁거림이 그리고 슬립 현상이 기존 DCT 차량보다는 분명히 많이 개선이 되었죠. 하지만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서 제 생각에는 안정적인 이미 검증이 완료된 유압식 변속기가 이번에 적용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모르죠. 추후 페이스리프트 시점에서 8단 DCT가 적용될 수도 있겠죠. 이제 신형 카니발의 배기가스 인증도 완료가 되었고요. 사전 계약을 포함한 출시일까지 공식 확인이 되면서 다음에 출시될 하이리무진 버전도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럭셔리 미니밴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리무진의 소중한 사진을 채널 구독자신 블레이저님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하이리무진 차량은 사실 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루프가 벗겨진 사진도 정말 보기 힘든데 깜짝 놀랄 만한 정보가 여기에 숨어 있었네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루프 뒤에 보조 브레이크 등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좌우로 한 1m 폭이 충분히 되어 보이는데요. 와이드한 사이즈의 보조 브레이크 등이 숨겨져 있었네요. 국내에서 이 정도 사이즈의 보조 브레이크 등을 제공하는 차량이 한 대가 있죠. 승용차 기준인데요. 바로 프리미엄 브랜드의 GV80입니다. GV80이 출시가 되기 전에 신차 소식을 여러 번 알려드리면서요. 초광폭 사이즈의 보조 브레이크 등이 적용된다는 정보를 최초로 알려드렸었죠. 카니발 하이리무진에 이런 기술이 적용되다니 솔직히 놀랍기도 하고요. 대단하기도 합니다. 적용된 위치를 보니까 우러러봐야 하는 위치죠. 마치 난 달라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발상도 무척이나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국내에서 포착된 사진을 보면 정말 웅장한 느낌의 카니발이 마치 미국 감성의 대형 SUV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팰리세이드보다는 훨씬 웅장한 느낌이고 많이 비교하시는 랜드로버 차량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더욱 웅장한 느낌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이 차량과 유사한 느낌입니다. 최근 영상을 통해서 트래버스 시승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카니발보다도 더 큰 사이즈의 트래버스는 실내 도로에서 만난다면 측면부 디자인이 무척이나 압도적인 이런 디자인을 연상하죠. 정말 멋지다는 생각을 볼 때마다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신형 카니발의 측면부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트래버스 시승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 상단에 남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카니발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려드릴 정보는 실내 디자인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승기 이후에 엔진룸이나 하체 부분도 추가적으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지난번 영상으로 잠시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엠바고가 풀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이라면 공개되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엠바고가 풀린다면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21부 영상에서는 경쟁 차량들과 비교한 신형 카니발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만 부동 1위의 미니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좀 우울해지죠. 이번 카니발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형 카니발에 한 발 더 다가 보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정확하고 빠른 정보로 도움드릴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